자, 이제는 혼합물 분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물질의 특성을 이용한 혼합물 분리야. 물질의 특성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잖아. 뭐가 있어? 그렇지, 밀도가 있어. 또, 그렇지, 용해도가 있지, 끓는 점, 녹는 점 등이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이용하다 보면 섞여 있는 물질을 이렇게 원래대 상태로 순물질로 따로따로 분리할 수 있겠다. 요 분리입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그 네 가지 특징 중에서 밀도를 이용한 분리, 밀도의 차이가 생겼어. 밀도의 차이가 있어. 그리고 나서 보니까 혼합물이 섞여 있다는 얘기야. 순물질들이 섞여 있어. 어떻게 분리할까? 요거에 관한 두 번째 단원이겠네요. 혼합물에 관해서 두 번째 분리하는 단원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아래쪽 그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쪽으로 왔더니 밀도 차가 나는 혼합물을 어떻게 분리할까? 지금 보니까 밀도가 작은 녀석이 있고 밀도가 큰 물질이 있어. 둘 다 고체야. 고체. 섞여 있으면 고체들이 일일이 손으로 뭐 분리를 해야 되는데 잠깐 보니까 고체 사이에 액체 물질을 여기다 집어넣어 버려. 자, 어떤 물질을 집어넣느냐? 쌤 목이 잠기네요. 고체 물질, 밀도가 작은 거 있고 밀도가 큰 게 있다면 이들 사이에 밀도가 중간 정도 밀도면 좋을 것 같다. 중간. 고체 물질의 밀도 두 개가 있단 말이야. 작은 거와 큰 거. 그런데 액체를 중간 밀도를 딱 넣으면은, 자, 작은 것은 뜨고 큰 것은 가라앉는 거지. 밀도가 큰 녀석은 상대적으로 가라앉게 돼 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층이 나누어지는 거죠. 여기 보면 층을 이루고 있다. 층. 섞이지 않는다면 중력이 있는 공간에서는, 자, 중력은 무엇이냐? 요렇게 따로따로 층을 이루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힘이 중력이야. 이건 생략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 자, 물과 기름은 밀도의 차이가 있어. 서로 물의 밀도가 커. 물의 밀도가 1. 우리 뒤에서 기름에 관한 카놀라유 할 때 0.92 정도 된다는 것을 알게 돼. 밀도가. 그럼 차이가 있잖아. 물은 아래쪽, 기름은 위쪽. 이렇게 뜬단 말이야. 그리고 층을 이루어. 왜? 섞이지 않으니까. 자, 이럴 때는 이렇게 왼쪽에 있는 것처럼 기름과 물이 층을 이루고 있으면서 중력이 있는 공간에서 두 개의 층을 이루고 있어. 이럴 때 첫 번째 스포이트 이렇게 돼서 위에 보면은 고깃국에 기름이 뜰 때, 떠 있을 때 국자로 떠낸다, 뜰채로 떠낸다, 스포이트로 걷어낸다, 빨아낸다. 자, 두 번째 분별 깔때기 용어가 있는데 요 녀석이 분별 깔때기야. 자, 분별 깔때기는 액체 혼합물이다. 액체 혼합물. 요렇게 두 녀석이 액체로 되어 있어. 액체 혼합물이 섞여 있다. 액체 혼합물. 밀도가 다른 액체 혼합물. 요럴 때는 분별 깔때기를 이용하고 스포이트로도 이용하나. 스포이트의 그림이 지금 안 나와 있네요. 여기에는. 그렇지만 이 분별 깔때기를 이용하다 보면 액체 물질을 분리해 낼 수가 있다. 여기에서 밸브를 열어. 이 꼭지를 열면 물이 밀도가 크니까 먼저 이 비커의 면을 따라서 내려오겠지. 그리고 요 사이의 중간층은 다른 비커에다 놓고 맨 위에 있는 거는 쏟아낼 수가 있겠지. 해서 우리 요 영상은 수업 시간에 봤단 말이야. 기억해 주시고요. 자, 밀도가 다른 고체 혼합물은 바로 이 녀석들이야. 밀도가 다른 고체 혼합물들. 이렇게. 이런 경우는 중간 정도. 자, 두 고체 물질의 중간 정도의 액체 물질. 자, 밀도가 중간이 돼야지. 밀도가 작고 중간이고 크고 뭐 이런 거죠. 자, 이렇게 넣어주면은 자연스럽게 분리가 된다. 하나는 뜨고 하나는 또 큰 녀석은 가라앉는다. 그죠? 밀도가 액체 물질보다 밀도가 작은 것은 위로 뜨고 액체 물질보다 밀도가 큰 고체 물질은 가라앉겠지.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1층
물 2층, 뭐 3층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교과서의 아래쪽에 그림이 두 개 나와 있는데 잠깐 요거 그림의 타이틀을 보도록 할까요? 자, 그림의 타이틀로 왔습니다. 여기 사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모래에 섞여 있는, 자, 사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물가나 물 밑에 모래 또는 자갈 속에 섞여 있는 금이야. 고체 혼합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사금이 섞인 모래들이 냇가에 있는데 쟁반에 담아서 물이 흐르는 곳에 흐르는 물에 헹구면 밀도가 작은 흙탕물의 흙가루 고운 입자들은 어떻습니까? 싹싹싹싹 나가고 밀도가 큰 금만 남아서 분리해낼 수가 있겠다. 이거 사금 채취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 같고요. 혈액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피잖아요. 피 속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적혈구, 백혈구, 혈장, 혈소판 등등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원심 분리기, 자, 원심력을 이용해서 분리한다는 건데, 이 원심이라고 하는 거는 좀 어려운 얘기야. 사실 회전하면은 원운동이고, 원운동이면 가속도 운동이라고 물리학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런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가속도 운동에서는 관성력이 생기고, 관성력이라고 하는 게 또 어려워요. 그 관성력의 반대 개념으로 원심력을 얘기도 하기도 해. 구심력의 반대 개념으로. 관성력이 원심력이다. 구심력의 반대 개념으로 관성력 생각할 때 원심력이라고 하는데, 우리 그냥 쉽게 생각하면 빨리 할 때 탈수기 돌리면 물이 빠져나가듯이 원심 분리기는 밀도차로 혈액을 구성하는 성분들을 밀도에 따라 분리하는 거예요. 분리기잖아, 분리기. 요 얘기야. 여기 보니까 질문이 하나 나와 있어. 우리 주변에 밀도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예. 요거는 PPT로 한번 알아볼까요? 자, PPT로 왔습니다. 우리 주변의 밀도차를 이용해 혼합물을 분리하는 예를 찾아보자. 여러 가지가 있겠네. 보니까 플라스틱 분리라는 거. 그렇죠? 밀도차를 이용해서 플라스틱 분리하는 거. 여기에는 반대로 철을 분리할 수도 있어요. 뭐 자기력을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바다에 유출된 기름 제거하는 경우는 봤죠? 예, 화면에 이미지로 본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수업 시간에 신선한 달걀 고르기, 고른 달걀, 신선한 달걀 반대로 우유에서 크림 분리하기 등등 있겠다. 요 얘기 자 체크해 봤습니다. 교과서로 잠깐 가보기 전에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잠깐 여기 밀도차를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하는 그림 한번 띄워봤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분별 깔때기인데 두 개의 층을 이루고 있고 밸브를 열면 비커로 요 아래쪽에 있는 물이 떨어지는 걸 우리가 지난번에 봤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영상을 잠깐 이렇게 놨습니다. 물과 기름을 넣어보면 물은 아래쪽에, 그렇죠? 기름은 위쪽에 밀도 차이가 있죠. 물의 밀도가 크다. 그리고 섞이지 않으니까 층을 이룬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분별 깔때기의 꼭지를 열면은 이제 물이 쫄쫄쫄쫄 흘러 내려오겠죠. 자, 요것도 우리가 분리를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녀석들, 밀도가 큰 물이 밀도가 큰 물질, 그 물이죠. 얘가 먼저 분리되는 건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리되는 거 있고, 그리고 나서 가보니까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체 물질도 있었던 건데, 요건 잠깐 더 확인 한번 해보기 위해서 했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일단은 액체 혼합물 분리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바이바이.